그리고 또 안전해지는 게 명상법이 안전해집니다.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만약에 명상법이 전해졌으면 선종이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없죠. 선종이 한 600년대 이런 정도가 돼야 이제 선이 점점 중국 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왜 중국 선에 필연성이 있었을까? 그건 명상주의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명상주의가 싹 깔려 있었으면 그게 싹이 올라올 여지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케아가 먹혔지만 일본에서는 이케아가 안 먹혔다. 그 DIY 가구 이케아가 안 먹혔다.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는 그런 비슷한 기업이 있었어요. 우리는 가구 기업에 그런 식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주공산이라 먹힌 거고 일본에서는 안 먹힙니다. 이해가 되죠? 똑같아요. 중국에서 선이 각광을 받고 나중에 이렇게 대두해서 지금은 동아시아까지 전부 다 선불교 중심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명상에 대한 수요는 있었지만 명상법이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인도 명상법이 전달이 만약에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선종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불교는 원래 명상주의였는데 왜 하필 명상은 전달을 못했을까? 더운 지역 명상하고 추운 지역 명상이 다릅니다. 명상법 자체가 다릅니다. 더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관조하는 걸 좋아하고 느리게 관조하는 거 좋아하고 추운 지역 사람들은 불광동 휘발유예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중국 불교의 첫 장을 열면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안세고라고 하는 안식국 사람. 안식국의 왕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루가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보면 147년, 160년 그러면 이때 온 거죠.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지금 온 거잖아요. 그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초전기에 온 거예요. 어디로 왔냐? 낙양으로. 왜 낙양일까? 후한의 수도가 낙양이에요. 낙양의 백마사에서 불교가 처음 시작됐으니까 이 낙양 수도로 와서 이제 먼저 쇼부를 보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뭘 했냐? 이 사람들이 번역하죠. 지금. 그래서 20년 동안 41권을 번역했대. 이 사람도 보면 몇 권을 번역했냐면 27권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번역한 책을 보면 이게 다 명상서적이에요. 명상서적. 그러니까 인도에서 유행하는 안반수의경이 뭐냐면 숫자 세는 거예요. 숫자. 호흡을 하면서 들이쉬면서 1, 2, 3, 4, 5, 6, 7, 8, 9, 10 내쉬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을 쭉 가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염주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게 원래 이름이 수주입니다. 수주. 그래서 이게 원래 숫자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집중하고 숫자 세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호흡법 하는 겁니다. 호흡법. 그래서 호흡법을 통해서 마음을 쫙 가라앉히는 거. 그게 안반수의경이에요. 선행법상경은 뭐냐면 이게 백골관 수행하는 거예요. 백골관이 뭔지 아세요? 인도에는 시체를 유기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화장하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체를 유기하는 문화가 있어요. 화장은 유목민 계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기하는 게 아마 인도 전통 쪽에 가까울 거예요. 화장하는 이유는 그 화장 연기를 타고 죽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유기하는 거는 또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인도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땅이 크니까. 그래서 인도에서는 시체를 유기하는 문화가 있고 거기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화장을 해도 윤회한다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체 유기도 윤회한다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어요. 왜 시체를 함부로 유기할 수 있느냐? 내 조상의 시체를 어떻게 함부로 유기할 수 있느냐? 그건 윤회에서 빈 껍질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옷 같은 거를 몇 벌은 이렇게 딱 해서 뭐 제사 지내고 할 때 태우기도 하지만 나머지 같은 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옷 버리는 데 갖다 버리죠.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입어?
윤회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윤회 개념이 뚜렷하면 시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시신도.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시신 안에 영혼이 일부가 남아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해요.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그렇게 못하지만 완전 윤회해서 딴 쪽으로 영혼은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껍질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기문화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 안세고의 경전들을 뭐라 그러냐면 소승선관의 전례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중국 불교사에서 그러니까 소승불교에 까놓고 얘기하면 그거예요. 명상법 전례. 명상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 먹혔대. 안 먹혔대. 답은 안 먹혔대. 그리고 지루가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승불교의 명상법을 가르쳐요.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루가참이 번역한 게 반주산매경. 반주산매경이 뭐 하는 거냐면 서북인도 쪽에서 발전한 걸로 불상이라든지 부처님이 눈앞에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는 관상연불이라고 합니다. 관상연불. 그래서 부처님을 보고 그게 이제 불상이 만들어진 서북인도 쪽에서 주로 발전하는데 불상을 딱 모셔놓고 불상을 보다가 눈을 감고 그 불상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참 했다가 이미지가 사라지면 또 눈을 뜨고 다시 이 부처님을 보고 다시 불상을 보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는 영상이 찍혀가지고 눈을 감으면 부처님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계속 상이 맺혀 있대. 그게 저 반주산매예요. 반주산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서 빛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대승불교의 명상법입니다. 불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상관. 예. 그리고 도행반야경은 이게 반야경, 이게 소품반야경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반야경이 저기 25,000송 반야경, 뭐 8,000송 반야경, 반야경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거는 이제 8,000송 반야경, 소품반야경. 그래서 반야 공관, 공사상을 가지고 명상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저 8,000송 반야경이에요. 그래서 저런 거를 전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되더래. 중국 사람들한테는. 왜? 저건 더운 지역 수행법이고 그건 대부분 관법이에요.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타자화시켜서 이렇게 한번 물러나서 보는 것 같은 거. 이 현상들을 한 발 물러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3인칭 시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설이나 이런 거,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3인칭 시점.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지가 혼자 찍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찍어주는 분들이 있잖아. 저 찍어주는 분들 같은 시각으로 저를 보면 객관화해서 보는 거죠. 이게 관법. 근데 제가 혼자서 브이로그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카메라 들고 혼자 찍으면서 하는 약을 파는 게 있어. 이런 방식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걸 즉자적이라고 해요. 즉자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정이 유리되지 않고 그냥 막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선종은 사실은 굉장히 즉자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국으로 다 못 넘어와요. 인도에서 유행하던 어떻게 보면 이게 주특기거든요. 제일 주특기는 이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걸 시도했는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유 불교의 주특기는 이거 아니겠어? 이래서 대승불교의 명상법, 소승불교의 명상법을 전례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피자를 전례를 해가지고 야 이거야말로 진짜 맛있는 거야 이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야 그건 안 먹어. 이때 거의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명상법하고 이쪽 명상법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번역되면서 계속 사상만 발전하지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만 발전하지 명상이 없었다니까 명상법이. 그래서 이런 명상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 불교의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수나라 때는 천태대사가 천태종을 만드는 거고 천태종 안에도 이게 명상이 있어요. 그래서 천태 소지관, 마하지관 이렇게 해서 지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관법이라는 게 사마타 윗바사나 지금 남방불교하고 이름은 똑같아. 근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름만 똑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화엄종에서 화엄 사상만 있는 게 아니고 법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관법이 거기서도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드디어 선종이죠. 그래서 선태종, 화엄종, 선종의 어떠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명상을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결국 명상으로서 독특한 일가를 이루는 게 선종이죠. 선종이죠. 그래서 문제의식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반복되고 있었던 거고, 그것은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게 문화권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문화권적 배경에서 제일 큰 거는 사실은 기후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요. 인도 사람하고 동아시아 사람하고는 달라요. 중국만 같아도요. 중국만 같아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은 만만디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성질이 제일 급한 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진짜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 때문에 빨리빨리, 일제강점기 때문에 빨리빨리가 됐다라고 하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다. 이게 한국 사람의 어떤 기질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기질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러한 문화적인 거라든지 안 그러면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는 선종이라고 그래도요, 동아시아도 사람들 기질이 틀려요. 중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땅이 넓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앞에서 친절하고 자기 색깔 잘 안 내고 뒤에서 꿍시렁거려요. 잔잔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명상법, 선종도 뭐가 유행하냐면 묵조선이라고 유행해요. 조동종. 잔잔한 물로 얘기하면 거울같이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젠 스타일, 뭐 아파트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유행하면 이렇게 잔잔하게 쫙 깔리는 게 일본 저건 묵조선 계열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잔잔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기에는 5가7종이라 해서 5가지가 있어요. 학파가 다 탈려. 선종 안 해도. 그게 임재종, 그 다음에 조동종. 조동종이 묵조선이에요. 위양종, 그 다음에 법안종, 운문종.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다 끝까지 쓸까? 나는 알고 있어. 안 쓰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너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 중에서 두 파가 제일 커. 이 조동종, 임재종이거든요. 임재종. 그래서 임재종 나중에 2개로 또 갈려요. 양기파, 양기방해, 양기파, 그 다음에 황룡파 이렇게 갈리는데, 이거는 한국 쪽으로 들어왔고 이거는 일본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잔잔한 거 좋아하고 한국 사람은 똑같은 물이라도 폭포 같은 거 좋아한다니까. 막 경류가 뒤집어지는 거. 이게 한국 사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명상주의라고 하는 것도 인도께 못 넘어왔고 그리고 중국에서 새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중에서 최적화된 거는 선종이다 라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980년대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초식남들이 살살살 움직인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남방불교의 수행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남방불교도 초식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중국으로 넘어오지 못한 것들이 3가지가 있고 이것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중국식, 그 다음에 한국이면 한국식, 그러니까 동아시아식으로 바뀌었고 이 2가지예요. 절하고 탑. 그 다음에 계율이라고 하는 건 청교로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선종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넘어오는 것과 넘어오지 못한 것들.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불교가 처음 넘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보고 뜨악한 것들. 저 사람들은 머리를 밀어. 야, 저거 뭐냐? 우리 상투 틀고 있는데 왜 쟤는 밀어? 추워 죽겠는데 왜 어깨를 까고 댕겨?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 초기에서 이게 문화권적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충격을 어렸을 때 받았었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뭐냐면 저것들은 인사가 뽀뽀래. 최근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충격이 익숙해져서 지금은 넘어간 것뿐이지 그런 충격들이 계속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어땠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다시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